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본 여행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7월로 특정된 일본 대지진설이 빠르게 퍼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미 예약한 항공권을 가족이 취소하라고 했다거나 여행이 꺼려진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 1년 전보다 20%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에선 신규 항공편 취향 등의 영향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홍콩만 유일하게 일본 방문자 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여행 수요가 줄면서 일본 간사이와 홍콩을 오가는 항공 노선도 약 10%가 운항이 중단됐는데 니케이 등 일본 언론들은 지진 관련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홍콩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여파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일본 대지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미리 예약한 일본행 항공편 등을 취소하는 경우는 눈에 띄게 늘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취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취소보다는 신규 예약이 되지 않겠냐. 보통 한 3분의 1 이상이 막바지 목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막바지 예약에 과연 들어오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는 거죠. 트렌드에 또 되게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동시에 또 이런 이슈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는 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주기적으로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대지진이 향후 30년 이내 최대 8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야자키현 해역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규모 7.1과 6.0의 지진이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만화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해 주목받은 일본 만화가가 후속작에서 이번 7월에 재앙이 올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대지진 7월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이 일어날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심은 불필요하다면서도 재난 발생 시 대처와 현지의 경보 체계를 숙지하며 사전 준비를 평소에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7월에는 일본 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요? 네, 이게 논란이 출발점이 된 것이 1999년에 출간된 일본 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를 예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4년 전에 재출간돼서 100만 부 가까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일본에 대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만화 속 내용이 SNS와 영상 등을 통해서 퍼졌고 지난해 8월 지진학자들이 태평양 연안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그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결과 홍콩과 타이완, 한국 등지에서 일본행 항공편 예약이 급감했는데요. 홍콩발 일본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특히 7월 초 예약은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지진 다발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진 발생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괴담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피해 규모 역시 막대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진이 예상되는 곳은 일본 중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남부 규슈 앞바다까지 약 800km 정도 펼쳐져 있는 난카이 해저 협곡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이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선 여기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30만 명 가까이 희생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희생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그간 난카이 해곡에선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 이상의 대형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8에서 9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 내각부 전문가 검토에는 최근 규모 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29만 8천 명이 숨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2012년에 추정한 32만 3천 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의 18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진 발생 후 오키나와 현에서 후쿠시마 현에 걸쳐 높이 3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는 무려 최고 3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이 이 쓰나미에 의해 희생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난민은 일본 전체 인구의 10%인 1,230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제적 피해 예측치도 막대했습니다. 건물은 235만 채가 완파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인프라 중단 등 경제 피해는 우리 돈으로 약 2,889조 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3년도 말까지 2012년에 추산한 사망자 수를 80% 줄이고 건물 피해를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발표에서 둘 다 10% 이상 줄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이번에 발표한 추정치는 2012년 당시와는 방식이 다르다며 그때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망자는 20%가량 줄어드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추정치를 기초로 방제 기본 계획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산에서 무너져 내린 돌더미가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작업 요원들은 줄자를 이용해 돌더미의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9분쯤 규슈 미야자키현 앞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かなり激しく揺れています。長い揺れです。横揺れを感じます。 미야자키현과 고치현에는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고 최고 약 1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전문가 회의를 열어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의 연관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地震発生の可能性が相対的に高まったかどうかについて評価を行うため臨時の評価検討会及び判定会を開催いたします。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에서 규슈로 이어지는 난카이 해곡 지역에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일어난다는 대형 지진입니다. 30년 이내 발생 확률이 80%까지 예상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최대 32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8월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자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난카이 해곡 지진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형 지진 없이 일주일 뒤 해제됐지만 사재기가 일어나고 거짓 정보가 퍼지는 등 일본 열도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その時のことを考えるとやっぱり怖くなってですね。初めてですね。地震でこうやって避難するっていうのは. 자정쯤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진 상황이 아니라며 특별한 대응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쓰나미주의보도 해제했고 지진 규모도 당초 6.9에서 6.6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평소에도 대비를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